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셨던 하루가 되었을 거예요. 어제는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코스피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은 양호했던 것 같아요. 장중한 때는 상승으로 출발했었죠. 그런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뒷심이 상당히 부족했고 결국에는 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웬일로 지수가 2%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자동차 기업이 1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라는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7월 27일 이때 기관의 6개월 보유소 물량이 풀리고 약 1000만 주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조금 피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이 조금 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항상 동일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랬었고 이때도. 이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매도 쇼커버링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속성 없이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고, 또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나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의 흐름도 좋았었죠.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OCI, LNF,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그리고 나머지는 다 ETF네요. 그런데 ETF긴 한데 다 원유 선물 인버스예요. 즉 유가 하락에 베팅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거든요. S&P 500의 종가상으로는 0.2%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하루 종일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특히 장 초반이었죠. 그때는 마이너스 2.1%까지 정말 부진한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스닥이 무려 1.7%의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시초가의 2% 가까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7% 정도? 그 정도 상승 후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는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2.4%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 움직임에 비한다면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양호하게 마무리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를 비롯해서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본다면 일본 니케이는 1.1%, 그리고 대만은 1.6%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도 오랜만에 1.3%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 전후로 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역시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빠지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더 크게 빠진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승에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유럽 증시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이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오후장이 될 무렵에 그때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 시장이 먼저 개장하고 나서 그 뒤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유럽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락이 나오는 이런 보조를 맞춰주는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유럽 시장 중에서 어제 독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무려 3% 가까운 폭락이 나왔어요. 자, 왜 폭락이 나왔을까? 바로 여기에는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원달러 환율을 보세요. 그동안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왔을 때는 약간의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크게 빠지고 또 빠지고 3번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0.8%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고 1311원까지 직전 고점들을 모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보면 자, 월봉상을 한번 보세요. 기간을 늘려볼까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당시 이후로 환율이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 환율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럽 시장도 크게 빠졌던 이유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달러 대비 유로화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어제만 유로화가 거의 1.8% 가까운 큰 급락세가 나왔어요. 자, 이게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달러 대비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기준이 되고요. 유로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유로화가 크게 급락했고 반대로 본다면 유로화 대비 달러를 볼 때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강하게 달러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한국의 원화가 먼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원화 대비 달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은 원화처럼 유로화로 먼저 두고 만약에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이런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유로화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독일 증시가 3%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국내 시장도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특히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아시아 시장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대표적인 유가 관련주 SOE의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7.3%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123,000원 6월 중순에 형성한 이 가격에서 거의 22%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있죠. 이 금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SOL과 마찬가지로 6월 중순에 거의 3.5% 가까운 고점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2.8%까지 한 달 사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한 차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중금리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시중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성장주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미국의 3대 지수 내에서 특히 성장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이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본다면 사실 오늘 성장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국채금리의 급락보다는 그동안 고점이라고 인식했었던 1300원 원달러 환율 이게 그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를 막론하고 달러 강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SOE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또 6월 중순부터 무려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죠. 자, 여기 WTI 국제유가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제만 무려
10%, 장중한 때는 10% 가까운 폭락이 나왔고 종가상으로는 8.2%, 그리고 99.5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약 2%의 상승이 나와서 다시 100달러를 회복했지만 우리가 조금 의미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하락이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선행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랜만에 100달러를 하회했고 또 직전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이탈하고 한 차례 더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갛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95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붕괴된다면 유가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에너지 가격 중에서 자, 천연가스도 오늘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의 주봉 차트를 보면 6월 중순, 공교롭게도 날짜가 정말 똑같죠.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4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의 작년 말과 올해 전쟁이 막 발생했을 때 그때 가격대로 많이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맥 가격도 볼게요. 흔히 밀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이쯤 돼 있죠.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 밀가격은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모두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었던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품 가격, 이 에너지 가격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식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밀가격 모두 6월 중순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에너지 가격 중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무려 10%의 폭락이 나왔었다.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런 것들이 크게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많은 일정들이 있죠. 이렇게 물가가 조금은 빠르게 꺾인다면 연준이 추구하는 빠른 금리 인상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상이 둔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이유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금리를 크게 인상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하나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0.7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6월 중순부터 꺾이고 있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품 가격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금리 인상의 폭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럼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6월 13일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유가, 그리고 대표적인 밀가격 이런 것들이 크게 급락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꺾이고 있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제가 95달러가 깨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트리거 중에 하나로서 바이든의 중동 순방 이 시점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은 지난달에 F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연준이 어떤 의견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오늘 밤에 한번 참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재료와 부정적인 재료 그 두 가지가 혼재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게 조금 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에너지 가격은 많이 꺾이고 있는 만큼 7월부터는 시장이 개선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주식을 투자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입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